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코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우디네세전 승리 이후 4연패를 당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으며 레체와 파르마 등 비슷한 전력의 팀들 상대로 홈 경기 일정이 있었는데 승점을 따내지 못했고 지난 라운드에서는 볼로냐에 완패했고 그래도 최근 두 시즌 동안 코모 상대로 홈에서 전승을 기록했기에 연패 탈출을 노린다. 예보아와 부시오, 포우얀팔로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코모 역시 승격 동기인 베네치아처럼 하위권에 처져 있으며 베네치아보다 승점 3점을 앞서 있긴 하지만 그리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며 최전방 공격수인 쿠르토네를 제외하면 3골 이상 기록한 선수가 없고 수비진도 기복이 크고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베네치아의 승리를 본다. 두 팀은 최근 2년간 맞대결에서 홈 경기를 소화한 팀들이 모두 승리할 정도로 홈의 이점이 컸다. 비슷한 전력의 팀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포우얀팔로가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침투로 기회를 볼 것이고 칸델라와 부시오가 측면을 넘어설 베네치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그래도 비아레알과 세비야 원정으로 이어진 쉽지 않은 일정에서 패하지 않으며 여전히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릴 순위를 유지 중이며 최근 2년간 팀의 주축 공격수들이 대거팀을 떠나며 고전이 예상됐는데 리그 득점왕 경쟁에 나선 안테 부디미르가 엄청난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무뇨주와 오로지 등 중원의 안정감도 확실했다. 알라베스는 마요르카전 승리 이후 승점 추가에 애를 먹으며 강등권 커트라인 근처에 머물러 있으며 홈에서는 어느 정도 승점 획득을 잘했지만 원정 부진으로 인해 시즌 내내 잔류 경쟁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순위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 할 것이며 난적을 상대하는 원정 일정이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오사수나의 승리를 본다. 알라베스는 키케의 존재감이 옅어지며 최근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수비가 좋은 오사수나 상대로는 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고 기회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부디미르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가르시아와 페냐가 뒤를 지원할 오사수나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나폴리 대 라치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나폴리는 리그와 더불어 우승을 노리던 코파 이탈리아에서 주중에 패해 탈락했으며 지난 시즌 부진으로 인해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었기에 코파 이탈리아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데 해트트릭을 기록한 노슬린을 저지하지 못했고 그러나 이 경기를 위해 루카쿠와 맥토미니, 로보트카와 폴리타노 등을 벤치에서 기용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했고 라마니와 흐비차, 앙귀사 등이 휴식을 취했다. 라치오는 주중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코파 이탈리아 다음 라운드로 올라갔으며 선발 공격수로 출전한 노슬린이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맹활 약했고 차우나와 페드로 등의 존재감도 컸고 그러나 로테이션을 크게 돌린 나폴리와 달리 어느 정도 주전들이 긴 시간을 소화했기에 부담을 안고 이번 원정에 나서야 한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코파 이탈리아 원정 일정에서 1.5군 정도의 로스터로 경기에 나섰기에 이번 홈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충분히 휴식한 흐비차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나들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루카쿠와 시메오네, 폴리타노 등이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나폴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생테티엔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테티엔은 지난 라운드에서 레네 옥골을 허용하며 완패했으며 몽펠리에를 잡으며 연승에 나선 경기였는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린 렌을 넘기 어려웠고 그러나 연패를 당하며 고전 중인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최근 스트라스부르와 몽펠리에를 연파하며 안정적으로 승점을 정립 중이며 단 이번 일정에는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윙어 카파로가 징계로 빠지기에 다비타 슈빌리가 공격을 주도해야 한다. 마르세유는 리그 선두인 라이벌 파리 생제르맹을 추격 중이며 오세르에 패하며 다소 주춤한 시기도 있었지만 랑스와 모나코 등 상위권 팀 상대로 연승하며 다시 추격의 고삐를 당겼고 벌써 리그 9골을 기록한 메이슨 그린우드가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엘리케는 모나코전 골을 비롯해 공격 포인트가 10개에 육박 중이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생테티엔의 홈 경기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마르세유 상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원정팀은 호이비에르와 아드리앙 라비오, 롱지에로 이어지는 중원의 안정감이 대단하게 경기 주도권을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고 그린우드의 마무리도 있을 마르세유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4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과 격차를 크게 좁혔으며 이제는 추격자의 위치보다는 우승 경쟁이 가능한 위치로 올라왔기에 홈 경기를 통해 연승을 이어가려 할 것이며 주중에 슬로반과의 챔스가 있긴 하지만 홈 일정이고 상대가 최하위 팀이기에 굳이 세비야 전에 힘을 뺄 이유는 없고
알바레스와 세를로스, 그리즈만이 3톱으로 나서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오사수나와 비겼으며 라요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린 경기였는데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고 팀에서 유일하게 5골 이상을 기록 중인 루케바키오의 골이 나왔고 9대2와 소우가 중원의 우위를 가져갔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라인을 내리고 패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세비야는 3비 로콩가와 9대2 등의 중원 경기력이 살아났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리그 중반을 향해 가는 상황임에도 팀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갤러거와 코케의 지원 속에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알바레스와 세를로스가 해결할 아틀레티코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